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의 촉발 팟캐스트 오늘 18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민희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가 한 분 와 계신데 우리가 항상 오시던 방고정 같은 게스트 말고 진짜 게스트. 네, 보통 게스트 새로 오신 분 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급 게스트 고물래퍼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허슬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급입니다. 보통 게스트 아니고요. 네. 특급이요, 특급. 정정해주세요. 편집을 해주시던지. 이렇게 막 건져도 되나요? 건져도 됩니다. 네, 아, 건져도 됩니다. 제가 네. 방송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수위, 드립을 19세 어떻게 위아래로 상관없습니다. 정해주세요. 저희는 B 이런 거 안 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색드립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20세기 소년소녀가 옛날에 게스트를 초청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2013년도쯤에 이제 빈 씨랑 저랑 린 씨랑 3명 3인 체제로 할 때 린 씨랑 빈 씨는 각자 서로 지인을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많이 저는 한 번도 안 데려왔거든요. 그때 못 쓴 카드를 오늘 쓴 겁니다. 아. 네, 제 지인입니다. 그래서 지인이요? 혈연 아니에요? 혈연이죠, 혈연. 정확히는 친척이죠. 네. 그래서 허슬러님과 함께 하는데 이분이 또 고물래퍼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름에서 묻어나듯이 그냥 힙합 중에서 약간 옛날 힙합을 주로 다루는 팟캐스트고요. 사실 요즘 힙합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냥 힙합의 겉옷을 입고 있을 뿐 사실 그냥 뻘소리 하는 그냥 네. 팟캐스트, 약간 타임킬링 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니까요. 이 청취자분들도 생각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인트로 음악이 너무 좋아요. 힙합이 대세라는 군이죠. 예, 자들 들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인사 눌러주시고 네, 계시죠? 듣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유일하게 듣는 몇 안 되는 팟캐스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네네. 요청을 했거든요. 워낙에 여기 계신 분들이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쪼렙이라서. 그리고 20소사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네. 많이 네. 그렇더라고요. 힙합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다른 얘기도 한다는 점. 이거를 모티브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모티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그래서 건 오늘은 예상하셨겠지만은 추억의 힙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팟빵 리뷰를 몇 개 읽겠습니다. 지나가지님께서 투루님 우리 유리가면 합시다. 제 최애 만화인 유리가면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올레 했습니다. 대여점이 유행하기 전 말 그대로 담배 냄새 쩌는 만화방에서 본 유리가면은 어린 저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만화 정식판이 없어 한국 이름으로 바꾸어 둔 것은 애교고 기모노를 한복으로 바꾸어 그렸던 작가는 김희순이라는 판을 보고 또 보다가 대여점이 흥하면서 손바닥보다 큰 문고판 정식 유리가면이 발매되기 시작했었죠. 그때 정식으로 보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홍처녀 연극을 꼭 봐야지 싶은 욕망이 커져 대학 가서 미친 듯이 연극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요즘에는 두꺼운 애장판이 나오고 있죠. 10대 시절에는 마야 주인공에 이입해서 보았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라이벌 아유미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흑장미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애잔함도 커졌고요. 만화가 선생님이 종교에 빠졌다가 연재 중단 후 요즘 다시 하신다고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식어버리긴 했지만 정말 명작 만화예요. 투루님, 다 하기에는 양이 많다면 일부만이라도 합시다. 화이팅, 기대할게요. 당시 대여원에서 고전 문학 작품을 만화책으로 내던 것이 유행해서 그런지 문고판만한 크기의 유리가면도 문학풍의 그림을 표지로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버전의 유리가면 표지 사진을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릴 거는 투루님이 아니고 투로우님이라는 거죠. 네. 네. 투루라이즈의 그 투루가 아니고 아니 그리고 유리가면을 하기 전에 베르사유의 장미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할 거면 저는 은하영웅 전설을 야,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네. 삼국지도 우리 안 했는데 할 게 지금. 많아요. 삼국지도 안 해서 삼국지는 안 삼국지는 안 했어요. 했죠. 네. 안 했어. 우리 이거 남자라면 자고로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팟캐스트. 할 게 너무 많다. 네. 참고로 허슬러님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알아서 끼어드는 주의예요. 여기 이제 아는 얘기 있으면 그냥 막 네, 껴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니,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엄청 팟빵 리뷰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네. 네. 부러웠어요.
저희는 매주 못하고 이렇게 2, 3주 한 번씩 몰아서 하거든요. 이거 다 본인들이 쓰시는 거 아니라, 네. 맞죠? 아, 물론이죠. 네. 아, 부러워서. 되게 아. 부럽더라고요. 아. 그 시간이 제일 부러워요. 이걸로 10분, 20분 때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진짜 모를 거야. 너무나 부러워. 아, 마치 그렇습니다. 그 저작권이 적게 나오면, 내년에랑 같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약간 저희는 네네. 묶음 발송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씩 하면 마진이 안 남아. 이문이 안 남아서.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뭐, 알아서 끼어드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이미 알아서 끼어들고 있다는 거. 네. 그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아핑님께서, 20세기 소년 최애 만화인데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그 만화 덕에 이 방송까지 검색으로 타고 들어왔죠. 영화는 점점점. 한국은 1편만 극장에서 개봉한 걸로 기억나요. 그걸 본 저인데 보면서 잘 자고 크크크 2편 영화부터는 찾지도 않고 만화 정주행으로 쓰리는 속을 달랬네요. 아직도 분기별로 한 번에 읽는 소년의 추억 만화 탑 20세기 소년 또 읽어야겠네요. 요즘 듣기만 하다가 반가운 만화에 댓글 답니다. 쇼님을 위한 띄어쓰기 쉼표 가득 뿜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해요. 방송 업데이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청취자를 위해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린님 444 사라지지 마요라고. 네. 네, 중요하죠, 쉼표. 그렇죠. 네, 아주 읽기 쉬운 올바른 조리 댓글이 있게. 아니었나. 조리 있게. 어. 네. 문장력이 좋으셔 이분이. 네. 띄어쓰기 많고. 그렇죠. 참고로 20세기 소년 극장판 2, 3편은 개봉은 했는데 너무 소규모로 개봉해가지고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고요. 모르는 게 다행이다. 아, 모르는 게 약이다는 거죠. 네. 20세기 소년 참 좋은 만화였고, 우리도, 네. 네. 그, 트루먼 쇼 재개봉합니다.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오. 12월 11일인가 네. 재개봉 확정됐다고 롯데시네마. 한정으로. 네. 또 추억의 짐 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케이블 가이드. 네, 케이블. 케이블 가이드 한번 영화에서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무서워, 야. 그러니까 그 무서운 표정을 영화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아유. 재밌을 것 같아. 정확히 무서워하는 착한 씨의 표정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우야, 네.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맨날 피곤해님께서 제목이 맞네요. 1탄 아니고 2탄 맞네요. 라고 해서 제가 톰 대 톰 편을 1편을 올리면서 2라고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저거 아니라고 제가 5탄 한 거라고 정정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귓가의 맴도드님께서 뭔가 전화 음성 같은 느낌에서 깨끗해져서 깜놀려. 탐 크루즈는 브래드 피트랑 같이 나오던 뱀파이어와 인터뷰가 생각나요. 진짜 섹시했어요. 와, 저런 인간 있으면 목 물어도 좋아라고. 근데 너무 액션씬 몸받쳐해서 그런지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한국 나이 57살인데 좀 살살했음 해요. 그리고 톰 행크스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생각나는데 늘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럼이라고. 야, 우리 아버지보다 늙었던 거야, 톰이. 야, 몰랐다? 근데 점프를 이렇게. 야. 네. 점프하다 발목 다치시고. 이게 나이가 있어서 아마 젊었을 때 톰 크루즈였으면은 발목 안 삐었을 거야. 유연하지 못해. 뼈가 약해져가지고. 그런 가정하니까 되게 슬퍼. 대역을 쓰지. 참고로 그 음질이 좋아졌다는 그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그 지난해 톰 대 톰 편부터 스튜디오를 바꿨습니다. 네. 참고로 그 배드 테이스트라든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등의 유명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스튜디오 일기당천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좀 쓰세요. 네. 너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 네. 몇 년 동안 하면서 왜 그 음질을 지금은 괜찮죠? 형님 네. 돈 좀 써. 네. 지금은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이거를 듣고 있는데 네. 물론 다 듣지는 않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테마가 나오면 듣는데요. 네. 톰 대 톰은 저도 들어봤는데 음질이 매우 좋아졌다. 네. 앞으로 돈 많이 쓰시고. 이게 스튜디오의 힘이라는 거죠. 네. 여튼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읽어요? 네. 이렇게 막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도 부러워서. 적당한 양입니다. 적당한 양. 제가 볼 때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적당한 양보다 좀 더 많을 때가 더 좋아요. 네. 그러면은 댓글을 끊어서 2부에 또 읽잖아. 그렇죠. 네. 진짜 제가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입으로도 못 끊고 다음 주로 몰아갈 때가 더 즐겁죠. 그치. 네, 여튼 K 세칸드님께서 이렇게 읽는 거 맞나? 추억의 20세기 소년과 소년소녀를 추억의 20세기 소년소녀와 소년소녀로 잘못 봐가지고 이게 무슨 유상무상무냐고. 20소서 방송 결산하고 방송 끝내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팟캐스트들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20소서도 끝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영원히 방송하실 수는 없겠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게 아주 먼 훗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라고. 저희가
20세기 소년소녀와 소년소녀를 한 적은 있었죠. 그게 100회 때. 100회 때. 그렇죠. 여태까지 했던 네. 편들을 가지고 한 편. 1회부터 99회까지의 20소설을 돌이켜보자라는 걸로 했었고, 아마도 200회 때도, 하겠죠. 네, 추억의 20세기 소년소녀와 소년소녀 편은 3편을, 네, 101회부터 이렇게 해서. 네, 199회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안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기적인 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그 연말에, 어워드. 네, 추억의 2018년가 소년소녀를 하겠죠. 난 너무 기대돼, 그게. 그치.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끼리 어워드. 네, 우리끼리. 네, 이런 식이죠.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특급 게스트. 특급 게스트. 네. 허슬러님을 모시고, 추억의 힙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제가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러면 보통 제가 그냥 얘기를 꺼내는데, 네.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 힙합.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부터 네네. 얘기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옆집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의 형이 3살 차이 나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약간 중이한 병에 빠져서 신문물에 갖다 줬어? 네, 그때 이제 사왔던 게 조피디 1집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친구랑 같이 에뮬레이터 게임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게임이야. 네, 근데 결국 게임인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노래 그 가사집이랑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맞아. 친구랑 막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처음에는 가사집이란 게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 노래가. 네. 그랬는데 거기 그 노래 중에 조피디 1집 노래 중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끝이 아니길 바랬던 건 바람일 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친구랑 맨날 가사집 없이 듣다 보니까 치아니길 바랬던 건 파인애플 이렇게 해서 맨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만세 같은 거. 네, 맞아요. 오빠 만세. 네.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컴퓨터를 둘이 엎드려서 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이름 뭐라 콤보 아니죠? 뭐라 하죠? 그 오디오 틀 수 있는 거? 네. 전축. 전축 같은 거? 그걸로 틀어가지고 같이 계속 1집을 계속 들어가지고 거의 모든 노래를 다 넣었었어요. 1집 명반이죠. 네. 네. 제가 오늘 설명충 모드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같이 공감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나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다 하면 됩니다. 뭐 네. 그냥 조피디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린 말씀인데 이게 98년에 나왔던 1집이 98년에 나왔었고요. 예. 굉장히 음악 유통의 그런 플랫폼을 바꾼 사례예요. 왜냐면은 보통 음반이 CD나 테이프로 나오다가 이 조피디 앨범 처음에 MP3를 통해서 이야기 속으로나 브레이크 프리라는 약간 욕이 엄청 많이 들어간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우누리라는 그 옛날에 뭐 PC통신 할 때. 그렇죠. PC통신 뭐 20세기 소소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처음 올려서 이제 다운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에 앨범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추가적인 노래들을 더 합해서 정식 앨범으로 나오게 된 그런 사례라서. 원래 그 미국물 먹으신 분이죠, 그분이. 그쵸. 네, 보스턴. 바스턴 약간 바클리 쪽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보스턴 버클리가 아니고 바스턴 바클리라는 바스턴 거죠. 바클리. 네. 보스턴 처음 레드삭스가 듣네요. 또 올해 네. 우승했잖아요. 상관없지만.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피디 노래를 막 열심히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힙합을 막 찾아서 왜냐면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니까 네네. 근데 그때부터 막 찾아서 듣기 시작했었죠. 네. 저도 비슷한데 그때 되게 저는 완전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피버가 나왔을 때 이정현이랑 이 집이죠. 네. 명반이죠. 이 집도 되게 명반.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그 피버란 노래가 뭐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게 한국 대중가요에서 처음으로 일본어가 들렸던 노래였어요. 맞아요. 사요나라. 사요나라가 나오는 맞네, 거죠. 맞네. 네. 그게 그 뮤직비디오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홀리잖아요. 사람을. 좀 현란하게 막. 네, 그래서 그때 이제 MTV나 그때 그걸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조피디와 이정현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이 안 보였어요.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때 왜 채널 V 뭐 KM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네. 그래서 그때 그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테크노 요전사 아닙니까? 테크노 요전사. 아니야 그걸로 뜨기 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테크노 요전사. 뜨기 전이었어? 시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이정현이 그다음에 먼저 조피디랑 하고 나중에 1집이 그리고 나왔어. 와 바꿔 이런 거 나왔구나. 이정현이 사실 데뷔 앨범이 이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때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둘 다. 그 전에 그 영화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노래 나오고 아마 있을 거예요.
고물래퍼에서 조피디 다룰 예정인가요? 다뤘어요? 이미 이미? 다뤘습니다. 다뤘나요? 이 형이 진짜 방송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네. 1억이에요? 아, 다뤘구나. 근데 네. 기가진인가? 그 게스트가 나왔을 때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이제 네.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회라고 안 하고 1집, 2집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서 네. 1집에 트랙 1, 트랙 2로 약간 하는데 지금 10집까지 녹음을 했고요. 연말에 언프리티 랩스타 짜퉁 지금 게스트 모아서. 네, 게스트 모아가지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게스트를 10명을 한꺼번에 때로 모아가지고 아니, 너무 한 방에 재밌는 가다 게, 놓는 그 게 랩네임 지어주는 센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아, 그 부분이 제일 웃기도 하고. 도대체 통신이랑 기가진이랑 무슨 그냥 막 던지는 건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관성이 있어. 저는 이게 힙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 생각 들긴 하지만은 처음으로 뭔가 테이프를 샀던 게 진우션 1집이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솔린? 가솔린인데 그 인트로였나요? 트랙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우션 진우신밤 이러는데 네. 진짜 그래요. 그 아시잖아요. 약간 페리라고 네, 맞습니다. 네, YG의 거의 1기 프로듀서.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카라 씨. 진우 씨가 백남준 선생의 외손자죠. 상속을 받았어요, 조금.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근데 요즘에 YG전자에서 너무 찌질하게 나와서 마음이 아파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YG전자에서 거의 실제로 나이도 늙어. 아, 왜 그렇죠. 고물이니까. 거의 유일하게 활약하신 분이죠, 진우 씨가. 아, 근데 좀, 막,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 오빠가 저렇게 나와. 막 이러면서. YG전자 다 보세요? 네. 다 저 봤죠? 재미없어서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애정으로 끝까지 다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보다 꾸역꾸역 말았습니다. 보긴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찌질한 거를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힘썼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공을. 아, 근데 나도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돈이 그러니까 많은 적이 저도 없어서. 가정을 했잖아요. 안 사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아니, 근데 못하겠는데. 없어서 하면 짠한 건데, 있으면서 하면 스웩이 되는 거지. 멋있는 그렇죠. 거. 그 YG 패밀리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집이 그분의 미국 저택. 그렇대요. 수영장 있고. 네, 막. 그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 그림이 네네네. 다 한 분의 소유였다고. 왠지 이상한 자전거 타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양사장보다도 돈 더 많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부채일 거 아니야, 양사장. 막 자동차 앞이 들썩거리고 막 그럴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차고에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게 있어. 그 시절에 미국물 먹은 오빠들 있잖아. 뭐 이현우도 그랬고 쳐다보지 말라. 이현우도 그렇고 진우도 그랬고 약간 그 교포 발음 같은 거 살짝 비웃으면서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지 옛날에. 남가주 대학교 약간. 이런 남가주. 양준일 스타일. 피자를 시키면 요리가 온다는. 네? 여튼 사카인 씨는 같이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피버였다. 네. 네. 뭐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도 힙합의 입문은 진우션으로 사실 했습니다. 97년이 이제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약간 사실 충격을 받았죠. 충격적이었죠. 약간 미국 형아들이 와서 되게 간지 넘치게 뭐랄까 막 그 안무 퍼포먼스도 되게 멋있었고 랩도 막 말해줘 가솔린 이런 거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사실 힙합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아래쪽으로 타고 넘어갔죠. 근데 뭐 드렁큰 타이거, 그 다음에 뭐 허니 패밀리, 그 다음에 뭐 MP, 마스터 플랜, 그 옛날에 뭐 주석이나 가리온들이 있었던 이제 그쪽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버벌진트 뭐 이렇게 오히려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얘기했던 걸 한 명씩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네. 네. 근데 뭐 진우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가 TV의 그 음악 프로그램이 라이브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네. 립싱크가 없어졌었죠. 립싱크가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비운의 그룹이었죠. 진우션이. 라이브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립싱크 하면은 뭐 이렇게 위에 CD가 돌아가는 것 같은. 아니야. 테이프가 테이프야.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밑에 우측 하단인가 우측 상단에 있었죠. 상단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가요 톱10 없어지고 막 그럴 맞습니다. 그때 뭐 진우션이야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주리야. 그쵸. 이런 노래를 1집. 네.
마레조 같은 것도 있었고 개솔린 같은 것도 있었고 1집에 엄청난 공존에이트를 쳤죠 사실. 가솔린이 아니고 개솔린이죠. 이렇게 발음 어렵다 보네. 보스톤이 아니고 바스톤인 것처럼. 바스톤. 네. 그 저기 드렁큰 타이거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추억이? 드렁큰 타이거는 일단 저희 동네에 살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에서 예.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UJB 출신이신 예. 거군요. UJB. TDC랑 동두천이랑 네. TDC, 거의 UJB. 저희 동네예요. 다. 아, 그 드렁큰 타이거는 저 예전에 그 바 할 때, 바텐더 할 때 그 가게에 저희가 그때 그 드렁큰 타이거 6집을 아마 틀어놓고 있었는데 드렁큰 타이거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다 내 노래가 나온다고 올라온 네. 거예요, 바에. 그래서 올라왔는데 혹시 CD 있냐고 해서 CD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주고 대박. 맥주 한잔 마시고 갔어요. 오. 네. 그리고 소외된 예, 모드. 맞은- 예, 맞은 예. 왼발 앞으로. 네. 네.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하던 독서실이 그 드렁큰 타이거 사는 동네예요. 노강동? 예, 녹영 그렇게까지 안 말하는데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패밀리마트에 새벽에 그 티랑 자주 와요. 오. 예, 그래서 근데 약간 아는 척 안 해. 새벽 2시에 이렇게 컵라면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똑같이 컵라면 사러 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왔구나. 그냥 그러고. 근데 아는 척 못하지 않나요? 뭔가 약간 사생활을 예, 침해하고 그쵸.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자주 출몰 하니까. 동네 주민은 지켜주고 싶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의정부에서 매년마다 그 시민광장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축제 같은 거 하면 거기 길막하고 네. 축제하잖아요. 꼭 오거든요. 꼭 오면 맨날 얘기해요. 여기 우리 그거라고 고향이라고. 원래 우리 의정부가 동네라고. 국제음악축제인가 하는 거를 되게 단연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그 민씨도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블랙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맞아요. 그거 올해 아마 처음 했을 네. 거예요. 예.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려고 네, 사실 시작을 그래가지고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꼭 오고. 그리고 그 추억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공부를, 이제 그 시민광장 앞에 청소년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공짜예요. 거기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 소리가 다이나믹 듀오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집,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택시 드라이브. 택시 드라이버에 있는 링마벨. 링마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링마벨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몸이 뭐지 링마벨 누가 틀었나 옆에서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창문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링마벨 같아서 해서 뛰어가 보니까 이제 다 있던 거죠. 다이나믹 듀오가.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네, 실물이. 예. 맞아 나월도 저랑 같은 미술학원 그리고 나월은 저 고등학교 다녔던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나월 씨도 UJB. 예. 그래요? 그리고 나월 씨가 처음 듣는 얘기. 나월 씨가 다니는 교회가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예. 왜 이렇게 접점이 많아? 아니 힙합 아티스트. 그리고 제 친구들은 횡단보도 가다가 나월이랑 겹쳐서 반대쪽으로 건너간 적도 있어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흑인 소울이 저도 거기서 군 생활을 2년 정도 했거든요. 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네요. 아니 왜냐면은 미술학원 고3 때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월도 여기 다녔다고. 그러면서 막 그거는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한참 싸이 유행할 때라서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녔구나 그랬었는데 오다가다 많이 만났을 거예요. 힙합은 아니지만은 저희 집 바로 앞에 복싱 체육관이 있는데 전광판에 항상 문장이 이렇게 흘러요. 이시영을 국가대표로 만든 최고의 기술력. 기술력? 아니 지도력, 기술력? 지도력이었나?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은 다음에는 의정부에 좀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럽을 미군이 있었으니까. 미군 때문에 클럽이 되게 몇 개 늘 있었고 그래서 종종 갔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가면은 왜 누나들은 다 이렇게 술을 한 잔씩 공짜로 주거든요. 캠프 케이지가 철수했나요? 되게 다 축소해서 이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캠프 케이지 거기를 다 나오셨군요. 아니요. 저는 거기가 사단이 2개인데 의정부시에 있는 사단이 케이지랑 험프리인가 뭐 있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험프리가 아마 철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시에 있는 거가 철수를 하고 시 외곽에 있는 건 남았어요. 저는 참고로 소방서에 있었어요.
군생활도 아니죠. 네, 제가 편하게 갔다. 의정부에 적이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그래가지고 정도에 이제- 있었다니까 나는 네. 그 약간 미군 쪽에 있었나 했는데 저는 카투사인가? 소방관이었다. 그러면. 거기랑 콜라보를 많이 했거든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컬래버레이션이죠.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어렵다 운행 영어. 그런 약간 을지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을지 훈련 같은 거. UFG. 네, UFG를 OG 컴뱃 훈련이 뭐야? 그 드릴 그거를 약간 카츄사들이랑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클럽에 가면은 이제 보통 많이 힙합 음악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맞아. 구경하고 거기 일하는 언니들은 다 되게 안에 속옷만 입고 저지를 입고 있었어 항상. 농구 저지 같은 거. 아이, 멋있는 분들, 멋있는 분들. 배우신 분들. 한국의 뭐 브루클린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왜냐면은 그 왜 내국인 출입금지 클럽 보신 적 있어요? 외국인 전용 클럽. 의정부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리 포리너 이렇게 써 네, 있어요. 온리 포리너라고 써있고, 내국인 출입금지. 거기 미군만 가는 클럽인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못 들어가요. 쫓겨나나요? 한국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안 들어가봐서 모른다라는 거죠. 네, 아니, 밖에서 아는 많이 봤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펍에서 뿌옇고 왜 보면은 그 미드에 보면 나오는 약간 허리춤에 총 막 있고 막 약간 그런 느낌. 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좀 약간 가랑이 사이에 네. 약간 총기 딱 그 있어가지고. 네온 사인도 빨간색과 초록색깔 요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영어로만 되어 있는 이렇게 껌뻑껌뻑. 근데 그냥 펍에서 술 먹을 때는 옆에 미군이 오는 경우는 왕왕 있었어요. 헌병도 계속 오고 특수한 동네 사셨네요. 네. 네. 덕분에 아주 예. 다채로웠어. 네. 민 씨가 옛날에 해준 얘기인데 현진 형이 원래 동두천 출신이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동두천 교회에서 가장 소울풀하게 찬송가를 잘 부르는 어린이였다. 그거는 일부러 이수만 선생님이 일부러 현진영 씨를 거기 교회를 다니게 한 거예요. 흑인이 소울을 배우려고. 거기서 노래를 성가를 같이 부르면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일부러 보내서 거기서 성가를 같이. 현진영도 힙합인가요? 그렇죠. 현진 완전 힙합이죠. 라이징호 들어보면 완전 힙합입니다. 그때 이후에 소리쳐봐라는 노래가 나온 건가요, 그럼? 동두천에서 갈고 닦아서? 소리쳐봐! 그때는 재즈 힙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재즈 힙합이죠. 네. 뭐,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자체가 엄청난 네. 랩이 들어간. 그렇죠. 네. 뭔가 그냥 초창기 랩 힙합이었죠. 중에 대표적인 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멋있어. 저는 현진영의 명곡은 절대무적 라이징호입니다. 라이징호. 그 만화 주제가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아니 굉장히 과소평가된 네, 보컬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약 사건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요. 저는 그 드렁큰 타이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위대한 탄생이었나요? 2집. 네. 네네. 그 기억 니은 디귿리로 가사가 엄청 하는 거. 구리죠. 근데 보면 겨우 막 억지로 막 짜맞히다 보니까 네. 거지 같아요, 사실. 이분이 뭐 그때도 알았지만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서투르니까는 이렇겠지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인데 그 순서가 달라요. 한 번 달라요. 달라지는 중간에 게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키읔인가 뭐 그쯤에서 맞습니다. 타파한가 네, 카타한가. 그 부분이 있죠. 순서가 달라.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헷갈리셨나 보구나라고. 가사가 너무 카는 카마카마 막 메컴 이런 일리안. 식으로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파란 하늘향의 결여 바벌런인가? 네, 맞아요. 식으로. 차라리 카센터 이런 거나 쓰지. 거의 카마카마 거의 도레미송이잖아. 라임이. 1절이 아니라 1집 때는 사실 김진표 씨가 네. 가사를 대신 써줬었어요. 본인들이 이제 영어 그렇죠. 안 되니까. 국문 장문 실력이 안 되니까 김진표 씨랑 CBMS의 그분들이 대신 가사를 써주기도 했었고 2집 때부터 뭐 다 본인들이 알아서 노래방 가서 틀어보면 김진표랑 나와요. 그런가요? 네, 나와요. 오. 네. 그리고 야, 저작권은 그래도 잘해줬다. 그 드렁큰 타이거는 또 재밌는 게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가 버전이 2개잖아요. 그렇죠. 완전 영어만 네. 있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거 영어 버전 부르면은 제가 노래방에서 간지 터집니다. 그렇죠.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친구 중에 꼭 그거 잘하는 애가 맞아요. 있고. 그거 자랑하려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그거 부릅니다. 자랑을 하는데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네. 있고 그렇죠. 그게 정말 갈고 닦아야 돼, 집에서. 네. 인턱시캐리 뭐 이런 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네. 한글로 다 받아 적은 받아 적어야 돼. 그걸 발음 다시 나는 써야 대로. 돼요. 한글로 막 나도 인턱시캐리까지밖에 몰라요. 아니, 그리고 영어를 보고 읽잖아? 그럼 내가 너무 한국식으로 그걸 읽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들리는 대로 받아 네. 적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청 어려워요. 그거 한 100번 들어야지 겨우 막 들리거든요. 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거를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가사를 보고 거기다 내가 직접 써본 다음에 들어보면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그거를 맞아. 막 붙이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막 합쳐야 되니까. 거의 막 뭉개는 수준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드렁큰 타이거 하면은 3집의 유명한 곡이 이제 굿라이프라는 곡인데. 아, 굿라이프. 그래서 대학교 축제 때 친구랑 거기 그 노래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대회 나갔을 때. 저 성과는? 성과는 아마도 1차 탈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쇼영님이 힙합 되게 좋아하세요. 네. 옛날에 뭐 가족 모임 있으면 힙합 얘기 가끔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스윙스 얘기만 하고 그랬었죠. 아, 스윙스 그 피자집 얘기. 그렇죠. 네. 저스트 하고. 피자. 저스트 피자. 아시네요, 저스트 피자. 불광동에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없지만은. 은평구의 아들이잖아. 네네. 다들 힙합을 좋아하시는구나. 스윙스 만나러 피자 먹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근데 아무튼 그 굿라이프를 부르려고 무대에 올라갈 때 미리 그 캔맥주 같은 걸 한 20캔 정도 사가지고 네, 간지 부분에서 막 돌리고 막 혼자 혼자 아니고 한 3명이서 했었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되게 금권 선거. 네. 저는 그 수능을 보고 그 힙합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자센터에 같이. 하자센터에서 제가 오늘 앨범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라젤 앨범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분이 그 비트박서예요. 원래 제가 비트박스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살이 엄청 쪘었죠. 그때 이제 네. 한 130, 140 이 정도 됐었으니까. 슈퍼 사이즈 같은 느낌. 개간지인데? 그때 그리고 머리도 다 밀고 귀걸이도 네. 하고. 슈퍼 사이즈네요. 이제 그리고 뉴에라 이게 한 8개 이렇게 정도 있었고 계속 그런 옷만 입고. 하여튼 그래서 힙합을 하려고 비트박스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에 가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군대에 딱 갔는데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딱 살이 너무 빠지셨나? 살은 이제 빠졌죠. 살은 간지가 좀 적어지고. 예, 아니요, 그리고 군대에 가려고 살이 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군대 입대를 해서 토요일 날에 보잖아요. 보통 가요톱텐 같은 걸, 가요톱텐이랑 인기가요 같은 걸. 뮤직뱅크. 그걸 딱 틀었는데 저 비트박스를 가르쳐주던 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요? 비트박스 DG. 아니에요. 저 가르쳐주던 분은 TKO라고. TKO. 예, 트레스패스. 예, 그래서 그 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예, 뭐한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민 씨 그 당시에 그걸 해서 휴가권에 때 맞아. 땄다고. 그래서 군대에서 비트박스에 해서 휴가 받았었어요. 5박 6일. 저 왜 불렀어요? 훨씬 더 전문적이실 텐데. 민 씨가 저보다 그냥 말만 씹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 마이크랑 녹음하려고 그때 막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막 언더그라운드 앨범 막 사모으고 그다음에 그 솔컴 공연도 계속 보러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아니 완전 장난 아니네요. 아, 너무 비교. 저 같은 경우는 군 시절에 그 고참들 이쁨 받으려고 그 문희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안무를 추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 그때 그래가지고 그 고참들이 옆구리만 찌르면 바로 비트박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안다 하니까 이제 맨날 시킨 거죠. 그리고 민 씨가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가 홍대의 클럽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게 캐치라이트에서 맞아, 도끼 맞아. 생일 파티 할 때였다고. 아니야, 2번 갔는데 캐치라이트에서 솔컴 공연한 걸 보러 갔었고 한 번이 그다음이 도끼 생일 파티 갔던 거. 도끼 생파. 도끼 생파 장난 아닙니다. 도끼 생파 티켓이 2만 원인가? 그런데 언제적 얘기예요? 20대 초중반? 군대 갔다 와서니까 한 6년? 지금은 한 10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빈진호가 군대 가기 한 2년 전. 얼마 전이네요. 네, 한 4, 5년 전인데 그때 갔을 때 연예인이란 게 참 좋겠다. 갔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녀들이 앞에 이렇게 소녀들이래. 진짜 저는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그 도끼의 생일을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부럽네요. 근데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보통 힙합이라는 게 10대들의 누리는 문화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0대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음반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대부분 19금이라 가기가 어려운 그게 있죠. 접근이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조금 돈이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힙합 이런 그 콘서트 이런 데 가면은 항상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전 얘기예요? 20대 후반 뭐 그때. 네. 형 고물이라서 되게 오래전 아니? 20대 후반? 그러니까 이미 고물인데 어쨌거나. 그리고 한때 막 이렇게 힙합이 붐이 되기 전에 되게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공중파에 안 나오던 시기가 있어. 한 5, 6년 가량. 그럴 때가 그러니까 맨 있었어. 처음에 이제 대중한테 드러나는 컨텐츠로 힙합 나왔던 게
지금의 엠넷에서 아주 옛날에 썼던 힙합 더 바이브 예, 말씀하시는 힙합 더 거. 바이브. 예, 그거가 사실 조금 재밌게 봤어요. 그거 재밌어. 그거 때문에 이제 약간 많이들 알게 되고 그거랑 그 만화책들 뭐 김수용 아저씨 아, 그 아저씨. 힙합이요? 예. 그거 나 초등학교 때 봤어. 그 바비였나? 예. 바비. 그 머리끈 해가지고 의자 그거 아직 하면서 안 토마스인가 막 그 원킥 투킥 슬릭킥하고 나이키 막 하고. 그래서 그 그래요? 만화가 언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 보다가 나인투나인 중간에 따라하다가 손목 애들 나가고 많이 나갔죠. 그때. 친구들. 예. 근데 오토바이 헬멧 많이들 사고. 아유. 근데 그 만화를 보다가 질려서 그만뒀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긴 들었어. 근데 끝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한 5권까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서 연재 중이세요? 진짜? 지금도요? 네. 힙합이라는 아마 이름으로? 힙합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대단하다. 있어요. 지금 웹에서 연재할 텐데. 아니 그거를 보다가 그냥 때려쳤던 것 같아. 재미는 딱히 없었어요. 신선하긴 했는데 신선도만 좀 높고 재미 점수는 거의 1점 정도 드립니다. 로튼 토마토야. 그렇죠. 로튼 토마토 한 45% 정도? 그 정도 느낌이 딱 맞겠네요. 네, 썩었네요. 그리고 네. 당시에 이제 힙합 때문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막 흑인 인권사 막 그 책 같은 거 도서 마틴 루터 킹 선생님 예, 뭐 그런 거랑 그런 그 거요. 흑인 인권 영화 같은 거 I have dream. 계속 보고 아 I have dream. 우리 집엔 그거 있잖아. One day. 그- 막 이러면서. 뭐지? 지금 김봉현 편집장일 거야. 그 힙합 파라다이스라고 책이 있었어요. 아, 예, 뭔지 알아요. 그 힙합의 역사, 패션, 요즘에 들어야 되는 앨범 이런 식으로 목차가 구성된 책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뒤에 부록 같은데 옷을 가장 잘 입는 래퍼 1위가 나스 막 이런 게 나와. 그런 책이 집에 지금도 있어요. 언제적 나스죠? 되게 옛날 책. 옛날 책이에요. 엄청 옛날 책. 저 중학교 때쯤이니까. 한 20년도 더 된 그런 책이죠. 그리고 리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리쌍. 이제 알게 된 게 당시에 이소라의 프로포즈였나? 윤도현의 러브레터였나? 둘 중 하나에서 리쌍이 나올 때쯤이면은 이소라의 이소라의 프로포즈는 아니요. 없어지고 나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러브레터인가 보다. 거기서 그 러쉬를 보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러시드 좋아. 2002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나 중학교 때야. 그때 리쌍도 원래 전신이 있었잖아요. 리쌈 트리오. 리쌈 그렇죠. 트리오라고 네. 그 디기리 그렇죠. 네. 디기리 씨가 그 학문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괄약근. 과략근의 과략근 마법사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과략근의 마법사 네. 디기리 씨까지 해서 노래도 하나 있었었어요. 2000 대한민국이가 2001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있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빠졌죠. 그게 있는데 우리 집 디기리 1집이 있는데. 디기리 1집에 갖고 좋은 왔어요. 노래 있어요. 있어 집에. 그거야. 디기리 1집의 명곡은 저는 제로 영역의 배틀이 가장 아, 그쵸.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 예.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디기리 씨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그 참 멋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때 쇼미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에 쇼미 나와가지고 네. 막 복싱 막 섀도우 복싱 하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차라리 멋있을 텐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맨- 옛날에는 진짜 복싱을 했겠죠. 그냥. 그 옛날에 되게 멋있는 형이었는데. 멋있었었죠. 야, 이상민도 옛날에 멋있었어. 상민이 형 지금도 멋있던데. 아니요. 뭐.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안타깝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앨범을 어저께 다시 봤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샀을까. 아니 그래도 야 두면 재산이 돼. 그렇죠. 아, 디기리 씨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떡상하긴 좀 힘들 아니야. 것 같고요. 아니야 제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 한 장은 쓰레기 모이면 컨텐츠라고 네. 여러 개가 있으면. 아, 그러면은 추가로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산 앨범 중에서 제일 쓰레기 앨범이 돋보이즈라고 옛날에 돋보이즈라는 그룹이 있었었어요. 그 지금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원선. 원선이랑 MC 성천이라고 그 MP 힙합 뭐 MC 성천이랑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조폭 조폭인데 힙합 MC 스나이퍼 밑에 계신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는 진도비란 이름으로 아무튼 그런 패거리가 있어요. 돋보이즈 패거리라고 좋아해서 CD를 사는데 진짜 완전 개쓰레기였거든요. 거의 폐품으로 쓰기도 아까워지고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 리쌍 같은 경우는 뭐 명곡이 많죠. 아, 네. 엄청 많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화가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 알고 있죠. 네. 그 다이내믹 듀오랑 같이 했던 거. 거기에 그 개코의 랩이 되게 훌륭하기로 유명을 하죠.
드렁크 타이거도 같이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이제 종종 얘기 나왔던 게 MP가 좋냐. 예를 들면 그때 이게 되게 해묵은 논쟁인데. 그쵸. 네, MP, 마스터 플레이 스타일의 노래가 좋냐, 아니면 무브먼트의 노래 스타일의 노래가 좋냐, 뭐 이런 얘기 많았었죠. 그때 얘기를 좀 덧을 붙이자면 사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 아니면 이제 90년대 완전 후반인데 그때 약간 덩어리들이 몇 개 있었어요. MP 힙합이라고 네. 해서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하는 뭐 주석이 네네. 그때 당시 최고 랩스타였죠 사실. 네. 주석, 가리온. 정상을 향한 독주. 그렇죠. 네. 뭐 그런 분들이 뭐 사이드비나 뭐 다크루 사이드비. 뭐 이런 분들이 뭐 MP 힙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척점으로 이제 약간 좀 오버와 언더로 아우르는 드렁큰 타이거를 필두로 해서 CB메스 네. 뭐 에픽하이, TBNY, 셔니 슬로우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짜투리로 MC 한세라고 한세. BCR 크루라고 약간 네. 좀 짜치는 그런 감성. 감성 약간 근데 그분들이 되게 좋은 뭔가 무브먼트를 가졌던 게 그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힙합에서 샘플링을 굉장히 힙합이 보통 외국에서 많이 따오는데 한국적인 음악 샘플링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체조, 네. 국민체조 있잖아요. 네네. 국민체조 시작 요런 거를 막 샘플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통신 쪽에서 나왔던 그 SMP, 버벌진트, 뭐 데프콘, 뭐 비타이, 뭐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소울트레인이라고 이제 DJ 우지랑 또 누구 있지? DJ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뭐 UMC도 그렇죠. UMC가 제일 그래서 누가 막 스타일이 그때 되게 너무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네. 버벌진트가 완전히 모두 까기 인형으로 MP랑 뭐 다 까는 디스를 네. 가열차게 네. 투올더 힙합 키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듣고 제가 약간 신세계라고 생각을 맞짱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클럽에서 만나서 엄청 혼났다는 약간. 네. UMC가 나중에 안아줬다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중이죠. 네, 나중에 다 한 명의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 있었잖아요. 디지털 마스터가 버벌진트 공연장에서 만나서 패버린다 그러니까 버벌진트가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다는 그런 썰이 있죠. 뭐 지금이야 범벅진트가 되어버렸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쵸. 얼굴은 거의 안 나오죠? 잘 안 나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음주. 네네. 음주 때문에. 근데 원래 그런 성우 쪽으로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러니까는. 소리 톤이 연하게. 그리고 발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잖아. 정확하죠. 네. 김진표 씨와 더불어서. 김진표도 약간 CJ의 공무원이잖아요. 모든 네네. MC 다 보고. 아니,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저는 쇼미에서 그 고물 래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쇼미에서 그 무브먼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거를 김진표가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비지가 완전 절어버린. 그러니까 그 저런 거만 없었으면은 김진표가 되게 아련하게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별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피식 웃었겠죠. 뭐야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야 비지. 빨리 끝나고 술이나 마셔야지 했을 거예요. 놀려야겠다. 지금은 뭐 거의 그냥 전속 MC잖아요. 그렇죠. 쇼미더머니 전속 네. MC고. 드라이버이시기도 하고. 쇼미랑 탑기어랑 뭐 이런 거 다 MC 보니까. 네. 지금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레이싱 팀. 오. 수상 경력이 어떤 그 가수들보다 많아요. 뭐 몇 cc 우승, 몇 cc 준우승 막 해서. 그 레이싱 유명한 사람이 류시원이랑 그쵸. 김진표. 김진표 씨, 네. 이세창 씨, 이세창 씨. 한민관 씨, 뭐 엄청 많습니다. 조영기 씨도 그렇고. 한민가 씨는 겁나 많이 오빠 해요. 지금 그거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낚시도 하고. 오빠 나만 눈치챘어. 왜? 아닌다. 네. 이거 나중에 방송으로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뭐 스나이퍼 사운드가 또 한가닥 했었죠, 사실. 네. 멋있었죠. 그리고 되게 라임이 정직하게 글자 수까지 맞추는. 저는 군대 있을 때 스나이퍼 음악을 최대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집부터 시작해가지고. 1집이 2002년쯤에 네네.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약간 좀 소라소라 푸르른 아. 기생일기 약간 그런 뭐랄까 사회에 이제
빈민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면을 비판적인. 끄집어내는. 그리고 민 씨랑 그 얘기를 했죠. 되게 국뽕에 차오른 그런 느낌이 있다고. 아, 그렇죠. 고구려 힙합을 주장했었어요. 이 집이 한국인. 네. 제목부터 한국인이죠. 근데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스나이퍼가 좀 멋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그 외제차 얘기가 한 번 나와가지고 그게 왜냐면은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하면서 뭐 그런 노동자의 뭐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자기 BMW 타고 다닌다고 예, 해서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그것 사람들이. 때문에 엄청 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너는 네 가사하고 안 맞는 삶을 아니, 사는 거 언행일치가. 아니냐. 아니 네. 탈 수는 있지. 근데 타는 사람의 태도가 좀 그랬잖아. 뭐 하여튼 무슨 비둘기 얘기하면서 나의 영혼은 불어다줄 평화시장 비둘기. 그렇죠. 평화시장 비둘기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BMW 타고 뭐 강남대로를 잘 활보하고 다녔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안 맞다. 그래서 한 3집 정도까지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집부터 많이 까였어요. 그 고구려 힙합을 주장하면서 고구려 힙합. 약간 인세인 디지라는 네. 특히 끈질기게 디스를 많이 했었고 강남구 국회의원 그렇죠. 후보셨죠? 1% 정도 네. 나왔을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스나이퍼의 노래보다는 꼭 걔네들은 또 앨범이 한 18곡쯤 되는데 막판쯤에 이렇게 떼창 같은 걸 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4집이었나 보면은 그 스나이퍼 곡보다 더 유명한 곡이 이제 하늘은 나의 베러덴 예스터데이라고 거기에 그 아웃사이더가 네. 처음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깃발이 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중딩, 중고딩들이 또 노래방 가서 그 노래를 또 엄청 불렀었죠. 그렇죠. 네. 그 필살기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불러놓고 네. 맞아. 창단 불러놓고 아니 그때 샘플링이 그 로키 주제곡이었어요. 네, 베러덴 예스터데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네. 맞아. 오케스트라와 날리는 비둘기와 그다음에 그렇죠. 어린이 합창단. 그것도 쇼미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 노래도. 그리고 그게 로꼬랑 했던 무대일걸요? 그랬나? 안 돼. 로꼬마는 MC 시즌 스나이퍼는 1인데. 그거다. 힙합의 민족의 고정으로 나왔었잖아. 힙합의 민족. 쇼미 1에도 그 심사위원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나와서 나름 그 이미지를 좀 바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돼서 뭐 최고의 수혜자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세탁을 잘했죠. 맞아. 네. 그 아웃사이더도 이제 그때 많이 들었었어. 진짜. 아웃사이더 노래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공명정대랑 같이 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쩌라고. 그거 실제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패널에서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맞아. 그거 잘라가지고. 그 노래. 뮤직비디오까지 들을 정도 제가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약간 신박했었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좀 신박함이 있었죠. 네, 고딩들이 다 따라하고. 그렇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죠. 뭐 사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라고 막 불렀던. 그거 있고 아까 피타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정말 단어를 골라서 쓴 티가 나잖아요. 정말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피타임 좋아해요? 내제율, 외제율 해서 가군을 맞추는 그런 약간 국문학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성균관대 국문학과 출신에. 맞아요. 고생을 해서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고생을 해서 썼구나 느끼고, 엄프에서는 심사위원 하다가, 쇼미 나와서 그렇게 후두둑 떨어지는 걸 보니까 되게 막 사람이 짠한 거야. 인생 그쵸. 무상 이런 느낌인 거야. 음악의 신 시즌2 보면은 그 돼지통구이가 되었다는 뭐 표현을 그런 써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피타임 멋있죠. 멋있지?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좀 네. 아쉽더라고요. 그 불안단가라는 곡 불안단가. 좋아요. 보면은 이제 반지 터지죠. 네 그냥 다들 힙합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난 왜 나왔지 여기? 이렇게 나온 김에 홍보라도 개같이 하고 가야겠네. 고물 래퍼라고요. 예, 더 힙합을 좋아하시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떠들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민 씨한테 그러고 너무 멀어 여기 신촌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어. 근데 민 씨한테 그 얘기했어. 근데 이 양반은 모카밭 없으면 어떻게 글 쓰냐고. 아니 그 불안단가 노래를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은 피타입 씨의 그 랩이 그냥 불안단가 그건 필살기잖아요. 네네네. 그 동전한지 리믹스에서 네. 병신 랩을 했던 거죠. 병신 랩이 최고지. 병신 랩. 그런 거를 참 잘해요. 보면. 저도 말장난. 피타입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버벌진트와 함께 대한민국 라임을 집대성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왜 그거 교과서에 나오는 가군의 교과서 이런 느낌? 그쵸. 버버진트도 진짜 랩을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게 아마 2007년, 8년 이후로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스틸 얼라이브라는 앨범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목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가군보다는 플로우를 더 집중하는 네. 그런 앨범이 기름 같은 걸 끼얹나 이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이후 네, 네. 네. 2007년 이후로 좀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그 전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투어더 힙합키즈 같은 노래들 있잖아요. 그 좀 기계 넘치는 그런 뭐 3음절, 4음절 라임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좋아했었는데 아쉽게 됐죠. 그냥 플로우만 요즘 트렌드긴 하니까 그게 요즘에 그냥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라임이. 네. 아이 뭐. 그리고 왜 그놈의 도치법 말을 순서를 이상하게 쓰잖아요. 뭔가 어법에 안 맞게. 그러니까 라임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는 잘하면 멋있고 그러니까 잘하면 그래. 뭐든지 잘하면 멋있어. 잘하면 멋있어. 그렇죠. 근데 잘 못하니까 내가 어색하게 느끼겠지.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영어로 랩을 안 쓰면은 되게 라임을 만들기 쉽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어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도치법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리고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막 이래서 어휘가 많으면 단어를 고를 수 있으니까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책 얘기하니까 MC 스나이퍼의 어떤 곡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봐라의 책을 봐라라는 라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책을 봐라의 책을 봐라라는 라임이. 네. 좋다는 거예요. 네. 안 좋다는 그건 거예요. 모르겠네요. 그 부분만 다 기억이 나네요. 너무 옛날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줘야 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양반은 그래서 안 돼. 처음에 좀 BK 러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BK 러브랑 그 마법의 성 마법의 이 성. 두 곡이 그게... 노래방 랩의 진수입니다. 그렇죠. 그 노래방에서 랩할 때 그 손을 좌로우로 흔들기 제일 좋은 노래예요. 저 그래서 그 BK가 이렇게 병기, 막 어떤 병건? 이름 병건? 난 버거킹인 줄 알았는데. 아니, BK가 친구 약자니까 그 맞아요. BK가 어떤 이름일까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 비하가 있어요. BK 러브가 지금 MC 스나이퍼가 다 부르잖아요. 원래는 그게 1절은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을 보는 맞아. 가사고 2절은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벌스인데 BKC가 녹음 전에 군대 갔대요. 그래가지고 MC 스나이퍼가 1, 2절을 다 녹음을 하게 이 돼서. 얘기가 고물 래퍼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 문장을 보면 뭐뭐 한 대요라고 나오거든요. 그 남의 얘기를 하는 문장이잖아요.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그 BK 러브 가사를 생각해보면 더럽게 찌질합니다. 구남친 얘기야. 뭐한 얘기야. 새벽 2시 감성이에요. 그게. 구남친이야. 네. 새벽 2시에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 같은 거의 요즘 따지면 윤종신의 존니 수준의 찌질함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제일 잘못한 게 걔랑 헤어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나 아직도 걔가 좋은데. 싫다. 짜증난다. 더 이쁜 여자 만나면 바로 그런 딴 거 필요 없고 더 이쁜 여자 만나면 MC 스나이퍼 계열로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키네틱 플로우라는 몽환네스 아니야 하늘에 날린 아드레날린 하늘에 날린 아드레날린 하나도 화날릴 몽환네스 맞아. 그래도 이제 스나이퍼 사운드 그쪽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또 싸워서 나갔죠. 그렇죠. 스나이퍼 사운드는 다 나갔어요. 좋게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예. 뭐 배치기, 아웃사이더가 거의 분쟁을 아주 징하게 하고 나왔었고. 혹시 DOG라고 아십니까? 도구요? DOZ라고 그 도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아리가또 유튜브에서 그렇죠. 돌았던 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스나이퍼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앨범을 하나 냅니다. 근데 하나만 내고 다시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죠. 네네. 그분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짠한 채널인데. 네네. 짠한 채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노래를 내고 있어요. 근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히트 쳐가지고 일본에서 그 노래로 막걸리 CF 찍고 그랬어요. 이야. 네. 나름 판로를 마련하셨네. 그렇죠. 네. 아니, 스나이퍼 얘기하니까 다양한 아티스트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그 양반이 부산에 있는 무슨 절을 다니는 사람인가 막 그랬어. 그래서 약간 스나이퍼가 그래가지고 불자 사운드. 맞아요. 불자예요, 불자. 근데 불자가 야 스님 좋다. 아니라 이거 비유인가요?
그러니까 비한가요, 불자가? 아니. 아니요. 혹시나 해서. 오랜만에 듣는 단어라 가지고. 불자. 혹시나 해서. 아니요. 그 비하 발언을 하면 좀 아니, 비하는 아니고, 신선한 뜻인데, 뭐.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간지는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죠. 옛날엔 진짜 멋있었다. 그러네요. 근데 스나이퍼가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고추가 커가지고 그 동영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뭐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방방 뛰는 그렇죠. 동영상. 그게 엄청 유명한 그거예요. 엄청 출렁출렁했거든. 그 쇼미더원이었나 뭐 거기 해가지고 GIF로 돌아다녔어요. 네. 랩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만 반지하는데 다 봤네. 그럼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뭐 민씨한테 한번 찾아달라고. 네. 아무튼 그래도 저는 좋아한다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리온도 되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리온. 네. 그 가리온 씨가 그 하자센터 거기서 했었거든요. 작사를 가리키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봤었어요. 하자센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그 있잖아. 영등포의 하자센터라고 그 청소년들한테 뭔가 이제 이것저것 교육해주는 뭐 그런 센터. 원래 그 탈학교 청소년들 네. 교육하는 기관이라 대안학교처럼 운영됐는데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연세대 물리학과 선생님이 와갖고 싸움의 물리학 때리면 충격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뭐를 결론은 싸우지 마라 이런 거. 아니 F는 MA를 싸웠을 때 충격이 전달되는 이런 걸로 가르치고 그 매달마다 강의가 뭐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네, 아무튼 그러면은 뭐 메타 아니면 나찰 메타가 오셨다는 거죠? 네. 네. 메타 씨가 약간 맨 주차 요원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막 그런 그래서 이게 생계가 안 되니까 주차 예전에. 백화점 주차요원 아마 신촌현대 백화점으로 알고 있어요. 네. 바로 앞이네요. 왜냐면은 여기 홍대 쪽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썼으니까 이제 신촌에서 홍대까지 깔린 힙합 리듬을. 아 그리고 되게 영등포가 가까워 신촌은. 가깝죠. 예. 참 가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꿈이 래퍼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쇼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좀 무서워요. 네네. 무서우시죠. 예,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가사를 썼을 때 제가 처음 이렇게 쓴 비트가 가리온의 장유유서라는 노래가 그때가 거의 되게 옛날이죠. 뭐 블랙스 그 검은 소리 시절에 나왔던 그런 앨범인데 그런 노래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 장유유서 막 이러면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면은 힙합 동아리가 있잖아요. 보통 그때. 그렇죠.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약간 1세대 리스너거든요. 네. 1세대 래퍼는 아니 1세대 리스너라서 대학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힙합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연합 동아리도 막 생길 때 때라. 맞아.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가 거의 원래 힙합의 불모지였었는데 이제 그때 막 이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335 모여가지고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딱 보니까 되게 짜치는 것 같은 거예요. 따로 해야겠다. 피응신들 막 이러면서 내가 뭘 알겠어. 아니 왜 기타 치는 오빠들도 스쿨 밴드는 안 해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랬을까? 저 약간 그게 좀 후회돼요. 같이 하면서 그리고 막 동아리 약간 기웃기웃 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막 MT 가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불 피워놓고 앞에서 랩 가사 쓰고 그런다고 해서 뭐야 그게 싫어. MT 가면은 모닥불 앞에 술 처마셔야지 뭐 가사를 쓰고 앉아있어 약간 그래서 근데 그게 좀 후회돼요. 그때 했었으면은 네. 후회가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좀 되게 워낙에 좋아했었고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음악 같은 거 잘 안 듣거든요. 팟캐스트를 제가 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옛날 것만 소개할 수 없으니까 요즘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좀 오히려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대학에 몇 번 얘기하는 아니 대학에 힘드니까 그렇지 그만큼 나 끝나고 바로 출근해야 돼 형. 내가 왜 오늘 아침에 하자 그런지 알아? 밤에 점심 출근해야 돼.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참고로. 네. 아니 대학에 갔는데 이런 동아리들이 가입을 할 때 뭘 보여줘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 동기들이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보증서 줘야 되나요? 아니요. 연습을 해서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요? 저도 원래 힙합 동아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되게 비슷했는데 가려고 그랬는데 딱 봤는데 저도 약간 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집에서
홈 레코딩 해야겠다. 너 교만했어. 그냥 들어갔었으면 뭐라도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진로 찾아가지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동아리에서 나온 사람이 로꼬 그레이 우원재예요. 홍대 출신이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같이 동아리 하던 친구들이 다 사적으로 걔네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맨날 술만 먹었지 내 친구들은. 우원재가 사실 굉장한 인싸였다고. 영어 연극 동아리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회장이었다 그러던데. 새끼 그 컨셉만 그렇게 해가지고. 인싸도 뭐 우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울한 인싸. 우울한 인싸. 인맥 깊아. 전 아싸지만 행복하거든요. 행복한 아싸. 네, 그렇죠.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행복한.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카레 똥막 카레시냐. 뭐야, 좀 이따 출근해야 되는 게 개 같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튼 180회였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팟캐스트 고물 래퍼의 허슬러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도 이어서 힙합 얘기 할 거고요. 오늘 못했던 얘기 다음 주에 한번 쏟아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들으시는 잠깐만요. 왜? 저 홍보는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럴까요? 네. 끊어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저 우리 20세기 소속 팬분들, 네. 청취자분들께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팟캐스트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힙합 얘기를 좀 더 진지하면서 재밌고, 뭐 둘이 대척점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들어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물 래퍼 검색하셔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세기 소소와 함께 저 숟가락 하나 얹히려고 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홍보 타임은 다음 주도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